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한번 파헤쳐 볼 자료는요, 바로 이 법률 문서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딱딱한 서류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재정적인 위기에서 빠져나와서 앞으로 36개월 동안 어떻게 걸어갈지를 아주 꼼꼼하게 그려놓은, 뭐랄까, 인생의 재출발 지도 같은 겁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요, 여러분한테 갑자기 2,600만 원이라는 빚이 떡하니 생긴다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요? 이게 사실 남의 얘기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경우는요, 뭐 돈을 막 썼다거나 사업에 실패해서가 아니었어요. 문서에 딱 한 줄로 적혀 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사기 피해였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린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보시죠. 이분이 대체 얼마나 깊은 재정적인 구렁텅이에 빠졌었는지 그 상황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게요. 상황을 더 안타깝게 만드는 게 뭐냐면요. 이 빚의 구조가 너무나 단순하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빚을 낸 게 아니라 딱 한 군데 은행, 대출도 딱 하나.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는 게 오히려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 숫자를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죠. 채권자는 주 부산은행 딱 한 곳이고요. 원금이 2,580만 원, 그리고 2025년 8월까지 붙은 이자가 약 15만 원. 이걸 다 합치니까 총 채무가 2,595만 1,597원이 된 겁니다. 빚이 딱 한 곳에 몰려 있으니까 참 명료하면서도 정말 무거운 상황인 거죠. 그럼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 공식적인 계획을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파트, 바로 서류 위에 그려진 계획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와요. 바로 개인회생이라는 건데요. 이걸 그냥 파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꾸준한 수입이 있다는 전제하에 법원의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빚을 체계적으로 갚아 나가는 일종의 상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문서를 그냥 서류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진짜 지도입니다. 재정 파탄이라는 막다른 길에서 어떻게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하나하나 알려주는 안내서죠. 자, 지금부터 이 지도를 따라서 같이 한번 가보시죠. 그럼 이 여정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숫자죠, 숫자. 결국 모든 건 소득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냐에 달려 있거든요. 일단 이분이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부터 볼게요. 급여랑 기초연금을 합쳐서 월 총소득이 221만 2,820원입니다. 이게 이분의 재출발을 위한 종잣돈인 셈이죠. 자, 이 소득에서 전부 빚을 갚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서 이만큼은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쓰셔야 합니다 하고 정해준 돈이 있어요. 주거비까지 포함해서 월 15만 4,502원. 이건 법적으로 딱 보장해주는 생계비인 겁니다. 그럼 아까 그 총소득에서 이 생계비를 딱 빼고 나면 매달 66만 7,612원이 남죠? 이 돈이 바로 가용소득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 돈은 정말 단 1원도 예외 없이 전부 빚 갚는 데 쓰이는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매달 버는 돈의 약 70%는 현재의 삶을 유지하는 데 쓰고 나머지 30%는 과거의 빚을 청산하는 데 쓰는 거죠. 아주 명확한 분배 방식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여정의 시작입니다. 아주 엄격한 자기 관리와 끈기가 필요한 부분이죠. 네 번째 파트, 바로 36개월간의 긴 여정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3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구체적으로 와 닿죠. 2025년 11월에 첫걸음을 떼서 매달 갚아 나가서 마침내 2028년 10월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정말 긴 재정적 마라톤인 셈입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새 출발이라는 목표를 향해 36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매달 갚아야 할 돈을 약속하고, 두 번째, 매월 10일 잊지 않고 꾸준히 내고, 그리고 이걸 35번 더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마침내 재정적 재활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36개의 계단을 다 오르면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마지막 파트, 회복의 약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주네요. 왼쪽이 원래 갚아야 했던 원금 약 2,580만 원이고요. 오른쪽은 이 3년짜리 계획을 성실히 이행했을 때 실제로 갚게 되는 총액
약 2,403만 원입니다. 와, 그러니까 원금의 대부분을 갚는 거예요.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93%. 3년 동안 원래 빚의 원금 중 93%를 갚겠다는 계획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어떻게든 책임을 지고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진심 어린 노력을 보여주는 숫자거든요. 아니, 그럼 왜 100%가 아니고 93%냐? 왜 이게 승인이 됐을까 궁금하실 수 있죠?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만약 이분이 개인 회생 대신 파산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의 재산을 다 팔아도 채권자가 가져갈 돈이 0원이에요. 하지만 이 회생 계획을 따르면 채권자는 2,400만 원이 넘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도 이게 훨씬 이득인 겁니다. 이 길고 힘든 여정을 마쳤을 때의 기분은 어떨까요? 자료에 나온 비유가 정말 마음에 와닿는데요. 마치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정말 가파른 산을 낑낑대며 올라가서 마침내 정상에 도착해서 그 무거운 짐을 탁 내려놓는 기분. 바로 그런 거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두 번째 기회라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살펴본 이 계획서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한 사람의 회복 탄력성, 책임감,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줍니다.